비설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훈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수행비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해 대전, 충남 지역 정가에도 잔잔한 파문이 예상된다. 한때 충청권 대권잠룡으로 불리던 안 전 지사가 이번 실형 확정으로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속칭 안희정 사단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충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측근 그룹들이 광역시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 충남 지역에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조승래, 김종민 국회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대표적 안 전 지사 라인으로 꼽힌다. 또 정용래 유성구청장,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 등이 범안이 정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선 내년 총선 과정에서 안 전 지사 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민주당 일부 후보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더욱이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은 충남 지역의 경우 논란 속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따른 반발 심리와 함께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 전 지사에 대한 불쾌 심리가 맞물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역 연고나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른바 안희정 후광을 집중 부각해 2016년 총선에서 유성갑 지역구에서 손쉽게 당선된 조승래 의원의 경우 안 전 지사의 이번 판결 결과가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안 전 지사 측근 그룹이 2017년 3월 사건 발생 이후 안 전 지사와 상당히 거리를 둬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상존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안 전 지사의 징역형 확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이 내년 총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훈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제는 현역 도지사도 아닌 데다 특히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에 주력하느라 신경 쓸 여력도 없다는 분위기였다. 한 고위 공직자는 실국별로 다들 태풍 피해 현장에 나가 있어서 판결 소식도 오후에나 들었다며 이미 과거의 사람이기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태풍 피해 등 현안이 많아서 별로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기소됐을 때만 해도 직원들이 335 모여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그럴 사안도 아니고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도 권력이 원래 무상한 것이고 끈이 떨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2심 판결이 났을 때 다들 유죄 확정 판결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신 충남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데다 지금 도지사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충남 지역 한 주민은 충남이 성폭행 도지사를 배출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지역 여성단체와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성명을 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치권은 속속 입장을 내고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 2심과 같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저변에서는 권세를 이용한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비동의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강간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며 이는 상급자이자 권력자가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장 내 성폭력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한정치연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우리 사회에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한다며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정치권은 특히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됐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정치와 관련된 재판은 거의 대부분 판결이 정해져 있었고 판결이었다. 그리고 주어진 각본대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비판했지만 이해도 갔었다. 권력의 위협에 용감하게 맞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런데 권력의 위협이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상식 밖의 판결이 나는 것은 납득 불가이다. 왠지 모르게 안희정 씨는 비호감이었고 더구나 수행비서인 김지원 씨와의 스캔들이 보도된 뒤로는 더 비호감이다. 하지만 안희정 씨가 김지원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폭력을 했다는 판결은 상식 밖이다. 안희정 씨와 김지원 씨 간의 문자 메시지란 만약 김지원 씨가 성폭력의 피해자라면 가해자인 안희정 씨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안희정 씨와 동료 직원의 문자 메시지란다. 세상에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고 또 가해자 옆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 언젠가 TV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양소영 변호사님의 이런 멘트를 본 적이 있었다. 남자들은 유전인자의 97%가 바람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 그냥 내 남편이 3%이려니 믿고 살거나 아직 안 들켰으려니 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안희정 씨가 김지은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비난받을 짓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단순 불륜을 성폭력범으로까지 몰고 가는 상식 밖의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30년 전의 판사들은 권력의 위협 때문에 상식 밖의 판결을 했다지만 지금의 판사들은 권력의 위협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것인지